네, 법관의 날들 2강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신문 기사 같은 걸 좀 찾아보고서 그 신문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뭔가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거창하긴 하지만 별다른 거 없고 기사 몇 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목표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법률을 어디서 찾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관련 판례를 검색할 줄 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뭐 한 주 강의를 듣고 판례를 검색할 줄 알 정도가 되면 뭐 굉장한 거긴 한데 그 정도는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조금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역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관련된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신문 기사들 한번 몇 개 찾아볼까요?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민사와 형사를 구별하는 법, 이래서 민사는 뭐고 형사는 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사사건은 그 사법, 이 private law예요. private law.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쓰는 사법이거든요. 이거를 참 이게 프라이빗이잖아요. 이런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이제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이 민사사건이고 형사나 행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걸로는 금전, 돈 빌려주고 받는 거, 금전 소비 대차는 당연히 민사 개념이죠.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가 못 돌려받게 돼서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고소하는 거는 이제 형사사건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바뀌긴 합니다. 금전관계에 관한 사건 중에서도 그 다음에 회사법, 상법, 영업 관련 소송, 자동차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또 뭐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민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했다. 이게 왜 민사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해서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고 경찰이 처벌하고 이러면서 형사 사건이 되지요. 근데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고소하지 않고 민사 사건으로 해서 그냥 나 치료비하고 이것만 물어주소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민사 사건인데 그렇게 하는 민사 사건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다 형사 사건이기만 한 건 아니죠. 대체로 폭행을 당하면 민사 사건보다는 형사 사건인 경우가 많기는 하겠죠. 그다음에 형사 사건은 형사 관계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형사 관계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는 대체로는 민사로 하겠죠. 그냥 돈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하겠지만 돈을 돌려주고 못 받았는데 그게 사기다. 이러면 형사사건이 되는 거죠. 나한테 얼마 투자해. 이랬어요. 여러분 투자하고 돈 빌려주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투자는 A가 B한테 투자를 하면 B는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나요? 가급적이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수익을 주고 원금도 돌려줄 수 있으면 좋은 게 투자인 거고 원금의 손실을 감수하는 게 투자인 거죠. 돈 빌려주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빌려준 거니까 약정한 원래 약속한 시간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이게 투자와 대여의 가장 큰 차이죠. 돈 빌려주는 거를 전부 다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고소를 하면 잘못하면 사기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게 처벌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투자는 사기 처벌이 쉽지가 않거든요. 대여해 갔는데 실제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 빌려갔다 이러면 사기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투자가 아예 뻥이라는 얘기 뻥이나 완전히 얘기했던 거랑은 크게 달라서 내가 알았으면 투자를 안 했을 텐데 이런 정도 사정이 돼야 투자는 사기로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계약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용어고 그런 건데 많이들 잘못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잘 파악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명예훼손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온 것들. 명예훼손을 당하면 명예훼손이 뭐예요? 명예훼손이 뭐죠? 누가 지나다니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 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사건이 있어서 되게 심한 학교폭력 조치를 당했어요. 되게 높은 걸 당했어요. 그러고서 개과천선에서 잘 살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도 입학했어요. 그랬는데 와보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를 다녔던 애가 있는데 얘가 저 자식은 학교 때 완전히 망나니 양아치라서 학교폭력 사태나 저지르고 애들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다녔어 라고 말했어요. A 학생이 실제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기는 했어. 이런 거 명예훼손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기는 해요. 사실을 말해도. 이게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를 말했는데 그럼 뭐 그것도 처벌합니까? 처벌해요.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이라고 하면 처벌 안 하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폭행을 당한 경우 아까 여기서 보기는 했지만 폭행은 기본적으로는 두드려 맞은 거. 요번에 그런 기사 있었죠. 그거 봤죠. 그 만취 20대인가 30대 여성이 맥주캔 들고 있다가 산책하는 40대 가장하고 가족들 지나가니까 맥주 마셔보라고 그랬는데 안 마시니까 애를 뺨을 때렸죠. 폭행. 그리고 이제 막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 가장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들고 있는 핸드폰하고 이런 걸로 사정없이 내려치죠. 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폭행, 상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상해죄로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폭행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형사사건이죠. 그 여자가 빨리 죄를 뉘우치고 합의하자고 다가가서 합의하자고 통사정을 하고 해서 합의가 되고 하면 폭행에 대해서는 고소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민사로도 끝날 수 있는 일이었기는 했을 텐데 상해 문제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진 않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형사사건은 서로 합의만 하면 다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일단 폭행, 무고피해. 그 가장이 그 여성이 막 폭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맞고만 있잖아요. 여러분 영상 봤어요? 맞고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리느라고 저지하느라고 이렇게 손을 잡거나 아니면 때리는 손을 이렇게 밀치거나 어깨를 잘못 밀치거나 이러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먼저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성추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하면서 성추행이냐 아니냐 뭐 CCTV 돌려보고 이때 그냥 살짝 피하기만 했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어깨에 있는 부위를 손을 대서 밀었느냐 뭐 이런 거 따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잡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한테 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잖아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으면 이제 그런 게 무고가 되는 거죠. 무고. 자, 넘어갑시다. 이건 지워야 되겠네. 자, 민사와 형사는 이런 개념으로 써요. 원고, 피고, 피고인, 피의자, 고소, 고발, 제소, 기소, 공판. 자, 민사, 형사 구별해 봅시다. 1번 원고. 이건 민사에 쓰는 용어예요. 형사에 쓰는 용어예요. 요거는 민사에만 쓰는 용어예요. 원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거든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자, 민사소송은 뭐냐 하면 아까 돈을 3천만 원 빌려갔어요. A가 주인공이야. A가 주인공이라고 합시다. A가 B한테 돈을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B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돈 내놔라고 소장을 내면 그때 A가 원고가 되고 B가 피고가 되죠. 그리고 그거는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A가
이제 B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려갈 때 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아니야 그러지 말자. B가 내가 그 배 위에서 급속으로 냉동해서 오징어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오징어 하는 사업에 3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그 수익금하고 해서 잘 돌려줄게. 투자죠, 투자. 아까 대여하고 투자는 다르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랬는데 알고 보니 B가 배도 없었고 오징어는커녕 오징어 잡는 선원도 한 명 없었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오징어 냉동기계도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그 3천만 원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끌어모은 돈으로 포르쉐나 타고 포르쉐 뭐 마세라티 뭐 이런 것만 타고 다니느라고 다 탕진해서 써버렸어요. 그래서 못 갚았어요. 이런 경우에 B는 사기죄를 범한 게 되죠. 금액이 커지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사기죄를 범한 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때 A가 B한테 3천만 원 돌려달라고 민사소송만 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B가 나쁜 놈이고 민사소송 내봤자 돈도 쉽게 돌려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억울해서 A가 B를 경찰서에 고소했어요. 뭐 포항경찰서에 했거나 뭐 어딘가 했겠죠. 그렇게 되면 A는 고소를 한 고소인이 되고 그러니까 형사 개념이 되죠. 고소는 여기 있는 고소 이거는 그러니까 형사 개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고소한 A는 고소인이 되죠. 그러면 B 있잖아요. 가짜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의 지위는 피고예요, 피고인이에요, 피의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잘 법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인들도 다 틀려요. 많이 틀려요. 신문 기사에도 거의 다 틀려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이 경우에 처음에 형사에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B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뭐 당하는 게 P잖아요.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정확한 개념은 뭐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거.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뭐 피혐의자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그걸 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서 고소를 당한 B는 피고소인이자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B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 그때 작성하는 서류가 뭘까요? 피의자를 신문한 거니까 피의자 신문조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문조서라고 그랬어요? 신문조서라고 그랬어요? 잘 못 알아듣겠죠? 뉴스페이퍼 신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받아보는 신문하고 발음이 똑같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언론에 많이 잘못 나와요. 피의자를 신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신문이 조금 달라요.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B는 피의자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피의자인 B가 조사를 받다 보니까 경찰이 보니까 이놈 이거 형사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검찰로. 그럼 검찰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B를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여전히 B는 피의자예요. 그런 피의자인 B가 언제 이제 검찰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얘는 안 되겠어. 얘는 저기 재판 받아야 돼. 얘는 그냥 못 보내겠고 형사재판 받아서 징역을 살리든 벌금을 뭐 하든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재판을 받게 해요.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데 형사재판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죠. 판사가 재판장이 돼서 하죠. 그럼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법정으로 검사가 끌고 가는 방법 공소장이라고 하는 거를 써서 법원에다가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를 내요.
공소장을 내거든요. 그 공소장이 검사가 법원에다 대고 쓰는 이제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하는 요지서 같은 게 되는 거죠. 처벌해달라고 하는 요구서, 요구하는 공문이에요, 공문. 근데 이제 그걸 공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소장을 내는 거, 공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소를 제기하는 게 줄여서 공소 제기니까 기소예요. 자, 피의자였다가 수사를 당해서 고소를 하면 피의자가 되고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서 검사가 기소하면, 기소 형사 개념인 거예요. 기소하면, 공소를 제기하면, 기소는 공소 제기예요. 그러면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B는 이제 더 이상 피의자라고 하지 않고 피고인이라고 그래요. 요거 피고하고 피고인하고 글자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무지막지한 차이가 있어요. 피고는 아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소를 제기 당한 사람이 피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안 갚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피고는. 그런데 피고인은 나쁜 놈인 거죠.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확하게 나쁜 놈이 아니지. 왜냐하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서 아직 무죄로 추정되니까. 근데 피고는 그냥 돈 안 갚은 사람일 뿐이지만 피고인은 돈을 나쁘게 안 갚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조금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주 그렇게 단순한 개념만은 아니에요. 여하튼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원고, 민사, 형사. 소를 제기하는 사람인 원고는 민사죠. 민사 개념이죠. 피고는 원고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피고인은 일부러 피의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밑에다 놨어요. 피고와 피고인이 많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고, A가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 고소, 그러면 B는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검사가 B를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B를 기소하고 공소 제기하고, 그러면 B는 피고인이 되고, 이렇게 피고인이 된 B가 받는 형사재판은 특별히 공판이라고 그래요. 그냥 재판 이래도 되는데. 그래서 공판은 민사에서는 또 잘 안 쓰는 개념이에요. 그럼 다 얘기했죠? 여기 얘기 안 한 거 고발하고 제소 얘기 안 했죠? 고발도 형사 개념인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하는 거,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다가 피해자가 아니면서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고발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자기가 피해자도 아닌데 왜 고발해요? 많이 있어요. 특히 시민단체들이 하는 거 이런 건 대부분 고발이죠.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언론에 뭐가 나요? 막 그러면 정치인 관련해서 지지자들이 상대방 막 고발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고발이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하는 고발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고발하는 수가 있어요. 검찰에다가. 그런 거는 이제 고발이라고 그래요. 제소만 얘기를 안 했어요. 제소, 소제기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제소,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소라고 줄여서 하는데, 기소는 아까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사 개념이라고 그랬죠.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고, 원고가 소장을 피고를 상대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소장을 내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소는 반드시 민사 개념이에요. 이렇게 소장을 낸 거를 중간에 빼버리는 거, 빼는 거,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얘기하는 게 소취하예요. 소장을 냈으니까 소를 취하해야 되거든요. 소제기, 소취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소제기를 했는데 고소취하를 할 수는 없어요. 고소는 아까 얘기대로 형사잖아요. 그러니까 소제기를 했으면 소취하를 하는 거지. 소제기를 했는데 고소취하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기사들이 그거 되게 많이 잘못 써서 그 전에 계속 제가 그런 거를 지적을 해서 여기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뭐 자꾸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뺐는데 그래도 잘 알아야 돼요. 고소를 한 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고소 취하하면 돼요.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민사 형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몇 개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몇 개 더 덧붙여서도 얘기하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용어만 봐서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설명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다 이해 못해도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라서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크게 건지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소, 피고소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다 틀려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놨죠. 그래서 매스컴 속 법률에 대해서 몇 개 얘기해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몇 개 이렇게 찾아놨는데 이 앞에 거는 이제 재미없는 것들이고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아직도 결론이 잘 안 나고 있는 사건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게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생각보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이나 고소사건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죠. 민사사건 1심 소송하는데 1년 넘게 걸려요. 아주 간단한 거는 뭐 6개월, 7개월에 끝나기도 하는데 1년 넘어가는 건 아주 흔한 일이고 1년 반도 걸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년 넘게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겁을 하시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장 내고 소장 송달 받고 상대방이 답변서 내고 우리도 또 반박하고 이렇게 하려면 몇 달씩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길래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걸지 모르겠지만 전부 법률과 관련된 얘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찾았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학습 목표 하면서 법률을 찾을 줄 안다, 판례를 찾을 줄 안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관련으로 한번 몇 개 찾아볼게요. 자, 말 나온 김에 찾아봅시다. 법률 어디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법제처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법제처 MOLEG GOKR 저는 이렇게 그냥 즐겨찾기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해놓고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 GOKR 이렇게 찾아도 되고 네이버에 찾아도 되고 뭐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현행법령 아까 우리 뭐 상법 무슨 법 막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했죠? 제가 형사관계 법률이 적용되는 법이 형법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형법. 형법을 치면 형법하고 비슷한 게 들어가는 법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군형법도 나오고 형법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군대에 있는 동안은 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군형법 볼까요? 군형법은 군인한테 적용한다. 대한민국 군인에 적용한다. 그럼 군인은 누구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전환 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군무원은 누구고 뭐 이런 거 쭉 적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고 우리 형법을 봅시다. 형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은 뭘로 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기죄 얘기했었잖아요. 사기죄가 347조인가 300 몇 조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못 외워요. 사기가 340 몇 조일까? 347조 맞네요.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사기죄에 관한 거예요. 사기죄 얼마예요? 징역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중하면 좀 더 할 수 있는 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네. 사기가요. 절도하고는 어떻게 더 무거울까요? 절도 찾아볼까요? 절도는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강도가 있고 특수절도 있고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보다 가볍죠? 사기는 아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법률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가장 크게 잘못 쓰는 것들 하나, 지나가는 판사나 검사나 막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판사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누가 도둑질 하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되게 멋진 동작으로 잡죠, 도둑을. 그러고서 도둑을 잡은 다음에 딱 그러죠. 당신은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얼마 이하의 징역 또는 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 뻥이죠, 뻥. 일단 판사는 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공부만 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도둑을 잡을 체력이 없어요. 변호사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검사들도 그래요. 검사는 뭐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잡으니까 권총이라도 들고 다닐 것 같지만, 검사는 당연히 권총도 안 들고 다니고, 경찰보다 높은데 권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검사도 마찬가지라서 검사도 누구를 때려잡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 얼마의 징역 또는 얼마에 처해진다. 사기 같은 거는 가끔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하다 보니까 뭐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지금 절도도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뭐 그러네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그 수많은 법령에서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인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건 5년이고 어떤 건 3년이고 어떤 건 2년이고 이런데 그걸 무슨 수로 다 외워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여하튼 자, 여기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는데,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걸 법정형이라고 그래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형. 형이 뭐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법정형도 있고, 뭐 법정형을 가지고 판사가 장량 강경을 해서 실제로 선고하는 선고형, 처단형 뭐 이런 식으로 막 개념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법정형을 알아야 되고, 아까 또 뭐 찾아보기로 했죠?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을 찾는다, 관련 판례를 찾아볼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명예훼손이 형법에 있어요. 자, 명예훼손이 몇 조일까요? 명예훼손이 210조인가? 110조인가? 109조인가? 여기다 해서 검색하면 되는데, 내가 알기로 100몇 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쫙 뜨긴 떠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지금 310조였나? 310조 같아요. 봅시다. 300, 6, 7, 8, 90 뭐 이런 데가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맞지? 307조. 307조에 이제 명예훼손이 있는데, 여러분 형법 제 307조 몇 조에서 뭐 이런 거 못 외운다니까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기억이 여러분 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사기죄 법정형이 어떻게 됐어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지금 보세요. 명예훼손은 얼마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금고는 또 뭐야?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금고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기는 한데 강제노역을 안 하는 게 금고예요. 조금 달라요. 징역하고 거의 비슷한데 강제노역을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명예훼손이 하나 또 있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뭐 좀 길죠. 여기 왜 두 개로 해놨을까? 1항은 307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해요. 사실 적시. 진실을 말했을 때도 처벌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뭐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고, 뭐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여러분 지루할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지루해하는 소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저한테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뭐 다른 거 찾아보자고 해놓고 왜 안 찾아봅니까? 자, 신문기사 뭐 아까 요거 찾아봤고 또 요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이거 유튜브 영상이라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강의를 30분 했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 기성용 관련된 얘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얘기죠. 아까 기사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시 볼까요? 자,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박지훈 변호사가 여론전을 멈추고 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 결국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로 오히려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달라. 자기들이 피해자인데 왜 제기해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명예훼손 관련된 이슈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같이 해볼 거고, 지금 30분 됐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 잠깐 하기 전에 매스컴석 법률을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법률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느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제가 좀 다운받아 놨는데요. 지금 30분, 35분까지 5분만 더 하고 봅시다. 하는 김에 이런 기사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이제 중국 얘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CCTV가 잡혔대요. 고객이 문을 안 열어주자 문을 조금 늦게 열었나 봐요. 그러니까 배달원이 음식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그냥 전달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중국이에요. 다행히 배달원으로부터 이제 받은 음식 봉투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배달원이 봉투 안에 침을 뱉은 걸 확인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옛날에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음식 빨리 달라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기억나요? 너무 많이 재촉하면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나올 때 침 뱉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음식점에 가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음식점에서 짜장면에 침을 뱉어서 나온다. 이게 뭐 법률 이슈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법률 이슈예요. 음식점에서 짜장면에 침을 뱉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거 아니고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기사 봤을 거예요. 둘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죠. 변호사예요. 앞에서 이제 둘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왜 욕하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앞에 놓인 반찬하고 찌개에 침을 뱉었어요. 아내가 왜 더럽게 침을 뱉냐 이러니까 거기다 다시 한번 침을 뱉어서 못 먹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죄일까요? 음식은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어요. 손괴죄, 여러분, 손괴죄는 지나가는 남의 오토바이를 부순다든가 남의 차를 부순다든가 남의 멀쩡한 아이폰을 부순다든가 이런 게 부숴야 손괴죄지. 음식은 부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손괴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손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건의 효용을 해하면 물건을 어떻게 쓰려고 하자, 어떤 용도로 쓰는데 그런 용도로 못 쓰게 만들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 상품권이 있어요. 전자상품권이 있는데 그거 코인으로 위에 이렇게 쓱쓱쓱쓱 긁어서 이렇게 열은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그 부분만 찢어버리면 그게 이제 손괴가 되는 거죠. 물론 손괴 말고 다른 유가증권 손괴죄 이런 걸로 처벌받긴 하겠지만 음식의 경우에는 어때요? 음식에 침을 뱉으면 먹겠어요, 여러분? 음식의 효용은 맛, 위생,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의 침이 들어간 거 못 먹죠. 숟가락을 다 공유하면서 어차피 다 같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괴죄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러자 이 변호사가 다시 항변했어요. 재물손괴죄는 남의 거를 손괴할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거 부수는 거 잘못이야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비싼 맥북을 갖고 있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 맥북 그냥 오늘은 부술래. 내가 엄청나게 비싼 마세라티를 갖고 있는데 기분 나빠서 마세라티 그냥 버려버릴래. 상관없는 거죠. 부수든 말든. 그래서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 음식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있던 나랑 집사람이랑 같이 먹고 있던 거니까 내 건데 내가 내 거에 침 뱉은 게 왜 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법원에서 음식은 공유다 또는 아내 소유의 물건이다. 아내 앞에 놓여 있으니까 둘이 같이 먹는 거거나 아니면 적어도 아내 거거나 또는 공유하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래서 그러니까 이 적어도 이 음식이 그 해당 변호사가 완전히 자기 것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공유인지 아니면 아내가 전적으로 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떨까요? 이제 그 국과 밥을 따로따로 떴어요. 따로따로 떠가지고 자기 그릇에 있는 밥과 자기 음식에만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손괴죄가 아니죠. 그럼 자기도 못 먹겠지 들어서. 그렇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손괴와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조금 이따 이 휴게소 관련된 뉴스하고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때까지 잠깐 쉬겠습니다.